여러분, 이거 볼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 제가 볼보 자동차를 탔을 때의 느낌은 운전 재미는 없었거든요. 볼보가 이렇게 재밌었나? 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 기자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자동차 기자만 하더라도 일단 운전 잘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사 잘 써야 되고, 또 요즘엔 다들 유튜브 영상을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이처럼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소비자분들께서 깐깐해지고 요구하는 바가 높아지다 보니까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공간도 넓어야 되고 뒷좌석이랑 트렁크 당연히 넓어야겠죠. 연비도 좋아야 되고 가속 성능, 엔진의 힘도 좀 좋으면 좋겠죠. 이렇게 모든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볼보 XC60 B6입니다. 이 차 겉모습이랑 실내 보기에 대체 어디가 달라졌냐, 이미 나온 지 좀 한참 된 차를 왜 또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XC60 B6 같은 경우는 엔진이 달라졌습니다. 네, 기존 XC60 T6 가솔린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인데요. 앞창문 왼쪽 아래 보면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트윈 차저 엔진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새로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42.8kgm를 냅니다. 상당히 출력이 강력하죠. 볼보 같은 경우는 튼튼한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에 치중한 나머지 운전 재미, 어떤 가속 성능, 이런 것들하고는 담쌓은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XC60 B6 같은 경우는 3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가속 성능도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붙은 마일드는 대체 뭐냐? 일반 하이브리드와 달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 모터로만 주행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서 가속할 때 엔진을 보조하거나, 그리고 정차 중에 시동을 끄고 켜는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스템의 작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가 있고요. 일반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연료 효율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에서는 11V 전압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 11V 시스템에서는 뭐 계기판 조명이나 실내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시키는데 썼었는데, 반면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11V 전압 시스템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에어컨 컴프레셔를 그 엔진 크랭크 축에다가 벨트 또는 체인을 걸어서 엔진의 힘으로 구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작동시키면은 엔진의 힘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들 보면은 전자장비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일단 이 모니터 자체만 하더라도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 요즘엔 계기판도 디지털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소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 11V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압을 12V에서 48V로 높임으로써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자장비를 아주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코스팅 모드라고 하죠. 엔진을 돌리지 않고 이제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면서 타력 주행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XC60 B6의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미 사양을 찾았습니다. 조금 화끈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에 놓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자, 이 엔진의 회전 한계가 6,500rpm 정도에 있는데요. 거의 뭐 레드존 가까이 다 쓰면서 변속을 하네요. 자, 볼보 자동차가 밝힌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2초입니다. 이 정도의 체격을 지닌 중형 SUV로서는 상당히 꽤 시원스러운 발진 가속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그냥 쭉쭉 뻗어나가 줍니다. 일반적으로 터보차저가 들어간 2리터급 가솔린 모델을 타다 보면은 보통 터보레그라고 부르죠. 가속할 때 바로바로 빠른 속도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멈칫거리는 그런 지연 반응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 10kW 전기 모터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저회전에서 아주 약간의 터보레그도 다 지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킥다운 반응도 꽤 빠른 편이고요. 제 예상보다 가속 성능이 빨라서 패들 시프터가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드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이니까 평소에는 아주 높은 연료 효율을 기록을 하면서 운전자가 원할 때마다 아주 시원스럽게 가속을 뽑아내는 그런 주행을 즐긴다고 하면은 이 차는 아주 만족감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게, 이거는 유럽차를 타면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요. 차의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 바깥쪽 서스펜션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도 내리막 코너를 이렇게 내려갈 때 보통 SUV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바깥쪽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 차는 되게 잘 버텨주네요. 단단함과 부드러운 승차감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엔진 소리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고롱고롱 하는 게 다른 4기통 엔진보다 듣기가 되게 좋은 소리가 나네요. 지금도 방지턱을 넘고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지연 반응이 그렇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회전수 올라가주고 속도도 바로바로 붙고, 참 이 서스펜션 설계가 절묘한 게 코너를 돌 때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그렇게 딱딱한 서스펜션을 탔을 때 어떤 좀 척추가 시린 그런 느낌은 또 안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트가 되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항상 볼보를 타면은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인데, 이 운전자의 척추를 아주 기분 좋게 감싸는 느낌이 좋고, 이 옆구리를 받치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과 비교해서 이 운전자 옆구리를 잘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굽이길에서도 과격하게 달리는데 몸에 부담이 그렇게 없네요. 사실 볼보는 고성능 차도 많이 만들어 봤고 모터스포츠도 많이 나가본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중형 SUV에다가 퍼포먼스를 강조를 하기에도 전혀 허술해 보이지 않고 전혀 어설프지도 않고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운전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저처럼 미혼 남성이 타기에는, 아 그래, 저 브랜드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생기면은 그때 한번 타보고 싶다, 지금은 아니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XC60 B6의 가속 성능, 주행 재미라면은 저처럼 미혼 남성이 혼자 좀 퍼포먼스를 즐기는 용도로 구입을 하셔도 그렇게 후회는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T6보다 가격이 최대 한 400만 원가량 인하가 된 점도 괜찮네요. 되게 좀 차가 가성비가 좋아진 느낌이 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XC60 B6 주행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차박 캠핑을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I miss that sexy smile, looking forward to see you. I hope I will lose control. Love you every 네, night. 요즘 정말 다양한 SUV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과격함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장식이 과감한 차도 많고 어떤 헤드램프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톡톡 튀는 그런 SUV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격한 디자인을 지닌 SUV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게 되면은 금세 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 XC60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한눈에 확 끌리는 요소는 없지만 오랜 시간 보더라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아주 담백한 SUV의 디자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대형 SUV는 뭔가 운전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소형 SUV는 운전하기는 쉬운데 실용성은 좀 떨어져서 아쉬울 것 같은 분들한테는 이 XC60의 사이즈가 정말 최적의 사이즈일 것 같아요. 이 차의 차체 길이는 4690mm입니다. 뭐 중형 SUV 정도의 크기를 지녔고, 자, 뭐 보더라도 요즘에 뭐 쿠페형 SUV다 뭐다 해서 이 SUV도 지붕을 좀 날렵하게 깎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정통 SUV의 비율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차는 실내에 탔을 때 헤드룸도 아주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옆쪽에서 보더라도 오래 타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휠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아주 볼보 이미지답게 굉장히 튼튼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고 사이즈가 255,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저는 이 볼보 XC60의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테일램프, 볼보의 디자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 세로형 테일램프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XC60은 특이하게 세로형으로 내려오다가 가로로 이렇게 L자형으로 한 번 더 꺾이게 되죠. 그래서 뭔가 볼보의 디자인 정체성을 잘 유지를 하면서 나름의 개성을 추구한 그런 디자인을 담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일램프 위쪽 패널, 이 디자인이 볼보 디자인에서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디자인이 뭐 XC90에도 들어간 그런 볼보 특유의 캐릭터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차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머플러 팁만 공갈로 마련한 그런 가짜들이 많은데, 이 차는 진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이 차는 스타트 버튼이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밟고 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는데요. 자, 역시 뭐 가솔린 SUV답게 뭐 정차 중에 진동도 없고 아주 조용한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자, 이 촉감도 정말 좋고 색감도 뭔가 질리지 않고 아주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커버가 전부 다 이런 원목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커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 위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깔려 있고요. 컵홀더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도 커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은 시거잭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뭐 차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뭐 위쪽에는 전부 다 촉감 좋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또 가죽의 이음새는 이렇게 하얀 실로 박음질을 해놔서 또 너무 또 칙칙하지도 않고 나름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목이나 이런 따뜻한 소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차가 좀 느끼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크롬 라인을 얄따랗게 넣으면서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는 중앙에 세로형 터치스크린이 아주 시원스러운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니터를 하루 동안 조작을 해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확실히 대중 브랜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터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빠른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니라 굉장히 시원스러운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중앙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워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차 시트가 참 마음에 드는데, 척추를 아주 편안하게 감싸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이쪽 마사지를 강도는 좀 세게, 속도도 빠르게. 의외로 좀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간 차 있으면은 되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도 운전석과 동반석 모두 3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비죠. 자, 뒷좌석 한번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차에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무릎 공간도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고, 참고로 제 키가 182cm인데요. 제 기준에서도 아주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중형 SUV도 쿠페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랄까 그런 쿠페형 SUV는 머리 공간이 답답해서 SUV를 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서도 공조장치를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팔받침대도 이런 끈 부분들도 가죽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네요. 스마트폰 정도 올려놓기 아주 적당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계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일반적으로 컵홀더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팔을 올려다 보면은 컵이랑 이게 팔이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덮개 앞쪽으로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컵을 놓더라도 팔이 걸리적거리지 않는 아이디어가 좋은 설계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선 공간은 확실히 중형 SUV답게 아주 넉넉하고 충분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기본 용량은 VDA 기준으로 505리터고요. 뒷좌석을 모두 접으면은 최대 1400리터 이상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면 아래를 한번 열어볼까요? 저게 보시면은 이것도 요즘에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어 리페어 캣이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좌우에 고리가 하나씩 있는데요. 마트에서 장 보거나 할 때 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걸어놔서 주행 중에 봉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1열 시트와 이 틈새를 메워주는 놀이방 매트 같은 용품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180cm가 넘는 남자 성인이 타셔도 충분히 발 뻗고 이렇게 차박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성인 남성 2명이 눕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지만, 혼라이프를 즐기는 저처럼 30대 미혼 남성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혼자 차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XC60 B6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영화 한 편 시원하게 때리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